그 다음에 선대를 볼게요. 선대에서 이제 삼중적에 대해서 있고, 스칼라의 삼중적, 벡터 삼중적 한번 체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산에 있어서 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다음 외적과 행렬식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면 틀릴 수 있었던 모고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면 좋겠다 싶었었고요. 그 다음에 행공간과 영공간에 대해서 이게 직교 여공간이다라는 사실을 창조쌤이 잘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거를 체크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중요한 내용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그 다음에 행공간과 열공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차원만 같은 거지 그 공간 자체가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곱해주면 기본 행 변형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곱해주면 기본 열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적어 놨었고요. 이런 내용들도 다 필요한 내용들. 제가 이런 거는 예전에 적긴 했는데, 이건 나중에는 잘 안 봤어요. 이건 안 봐도 상황이 다 파악이 되는지 뭔지 잘 몰라도 잘 안 봤죠. 근데 이제 기저의 원소를 그냥 열 벡터로 이제 행 벡터로 놓고 행 변형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기저의 원소를 행 벡터로 이렇게 가로로 쓰지 않고 기저의 원소를 이렇게 세로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 벡터로 해놓고 기본 열 변형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실수를 많이 했었나 무튼 행 벡터 놓고 행 변형을 막 했었어요. 근데 그냥 열 벡터 놓고 열 변형 하면 되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대각화 가능에 대해서 최소 다항식과 이렇게 뭐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벡터 공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들이고, 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그 다음에 중간에 끊겼어요. 재난 문자 와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합성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긴 안 나오나? S랑 T라는 그 선형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 선형사상에 대해서 어떤 차원 정리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내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저변환, 이거를 제가 20학년도에 잘 몰라서 정수론을, 선대 문제를 풀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네, 또 갑자기 끊겼는데 네. 그래서 이 기저비 편환 관련해서는 딱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거를 이제 저는 몰랐었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게 정의를 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거든요. 정의 방식의 차이가 존재를 해요. 근데 현민쌤이 이제 쓰는 방법이 있고 대성쌤이 쓰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미식 표기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T라는 사상의 기저 표현 이제 에 대해서 이제 이거 뭐라고 표현하더라? 그러니까 S의 기저의 원소를 대입해서 S 프라임의 기저의 원소로 표현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S의 기저의 원소를 대입해서 S 프라임의 기저의 원소로 표현한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현민쌤은 오른쪽에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오른쪽 게 맨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웃이 맨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B가 여기 있으면 여긴 B가 와야 되고 여기 C가 있으면 여기 C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같고 이 두 개 같고 이 두 개 같고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만 하면은 여기 만약에 B가 만약에 온다. 그럼 여기도 B가 오겠죠. 근데 B의 B니까 이건 단위 행렬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활용이 다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제대로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단위 행렬 맞나? B에다가 B의 원소를 대입했을, B의 원소에 기저 B의 원소를 대입을 했을 때, 기저 B, 그러면 그냥 T의 B잖아요. 그렇죠? T의 B. 이건 그냥 T의 B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된 거는 T의 B니까 B의 B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지금 대성생 표기를 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이건 그래서 C로 들어왔다가 B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BB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고유치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람다이랑 VI가 각각 고유치 고유 벡터라고 할 때 그 역과 뭐 F라는 함수에 대해서 고유치와 고유 벡터가 유지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방향은 되고, 근데 이쪽 방향이 보장이 안 되죠. 그게 가능하려면 대각화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적은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쵸, 2000 기출이랑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체크해봄직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중요했어요. 이제 기저에 대한 표현이 다르라도 행렬식이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기저 하나가 아니라 그 기저 B를 대입했을 때 기저 B 프라임의 원소로 표현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행렬식이 같지 않더라고요. 이 내용도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대각화 가능 이런 것도 다 체크해야 되죠. 그죠? 회전 이동과 면대칭은 어떤 건지. 근데 반사 변환이라는 단어를 전 몰랐는데 그게 대칭 변환이랑 같았어요. 그런 거. 정사형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이제는 제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기저 변환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사형 이런 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이 A라는 게 어떤 기저 B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그게 다 기저 변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이 A라는 어떤 정사형을 의미하는 선형사상이 사상의 행렬이 결국은 이거와 닮음인 거죠. 어떻게 닮냐면 이런 식으로 정칙 행렬이 존재해서 이것과 이게 닮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어떤 기저변환 그리고 정사형 이런 행렬들의 관계를 여기에 이게 핵심적인 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정사형 행렬이다. 그런데 이거와 닮아 있다. 그럼 이게 또 대각화 가능이랑 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닮은 행렬 그런 것도 같고 기저 변환 내용도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자체가 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비슷했던 문제라고 제가 적어뒀나 보네요. 그래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공식을 그냥 암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공식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좀 쓰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도모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직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도 되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도 되더라 라는 정도를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직교와 가정 그냥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직행률도 이 어떤 뭐야 이거는 정사형이 아니고 이거는 회전. 그러니까 직교 행렬은 회전 변환 음, 도 직교 행렬 보자. 직교 행렬은 기억이 안 나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쵸. 합동 변환이죠. 합동 변환. 합동 변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방금은 정사형 변환이었고 지금은 합동 변환인 거예요. 회전 변환 그리고 면대칭 이동, 선대칭 이동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대칭 이동. 합동 변환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게 또 마찬가지로 이런 중요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음.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과 닮음이 된다는 사실, 이러한 것과 닮음이 된다는 사실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레이스가 다 이런 값을 가진다. 회전 이동일 때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필충, 이 내용은 전부 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대에서는 그 직교행렬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직교행렬과 필충행 관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이런 게 증명이. 이것도 다 증명이고요. 그래서 뭐 그게 모고로 나온 문제, 모고 문제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크기도 보존되고 내적도 보존된다는 사실이 각각 이 두 개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안톤에 있는 방법 아니면 뭐 이런 그 증명 과정에서의 그 핵심 과정을 제가 이렇게 체크를 따로 해놨어요. 그리고 직교 대학화 가능의 이제 필충 조건 있잖아요. 세 가지. 그럼 무조건 이제 제가 대칭행렬인가 라고 하면서 선대 문제풀이에 대한 후보 있잖아요. 즉 대칭행렬이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칭행렬이니까 이 두 개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2차 곡선에 대한 정의 몇 가지 그냥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2차 형식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만 알면은 틀릴 게 없다 라고 저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관련 문제는 어차피 또 오답노트에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 풀이를 적었어요. 그래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별로 볼만한 게 따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네요. 뭐 제가 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자주 틀렸거나 혹은 다시 풀어봐야지 라는 문제들, 다 이제 중요한 문제들은 다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은 방금 증명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적이 보존된다, 이거 직교행렬, 그죠? 이게 문제화 됐던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안 풀고 싶어서 확인은 안 놔뒀고, 이런 거는 제가 풀어도 좀 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직교행렬 파트 같은데, 직교행렬 파트잖아요. 직교행렬 파트에서 이것도 보면은 직교행렬임을 보이는 문제니까, 그럴 때 직교행렬을 직접 보이기보다는 크기가 보존이 되면 직교행렬이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직교행렬이 무엇과 필충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네. 2차 형식에 대해서도 좀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현민 7파 문제에도 좀 있었어요. 그것도 첨부를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정사형 문제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